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특목자사고 관련 입시 설명을 이제 앞에서는 소장님께서 워낙 훌륭하게 잘해주셔서 저는 이제 수학 관점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왔고요. 어, 예. 그래서 이제 저의 순서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이제 왜 특목자사고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이제 특목자사고에 관련해서 수학 관점에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로 수학 강사 경력이 14년 차이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수학 선생님들이 워낙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아직 경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크라센 어학원으로도 유명한 서초 파인만 학원에서 이제 처음 근무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5년 정도 특목 대비하는 반에서 이제 최상위 반을 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목 관련 이제 학원이 저한테 적성이 참 잘 맞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학 강사로서 고등부로 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뒤에는 이제 고등부 수학 학원 위주로 이제 이직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형 학원을 제가 제 이름을 걸고 한번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동네에서 전교 1등을 만들어서 이제 숙명여대 약대 정도까지는 제가 보내봤었는데 이제 교육 과정이 이제 22년도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떨려가지고 약간 무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조금만 진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22년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이제 동네에서 전교 1등을 해서 좋은 대학을 이제 보내는 거는 조금 이제 힘든 시대가 왔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CNC 학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다음 페이지 내용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22년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이제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기존에는 내신이 9등급제로 세분화돼서 등급을 매겼었는데 이제 개편되면서 5등급제로 다소 이제 세분화되지 못하게 이제 수학이든 과학이든 영어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신이 등급이 뜨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교에서 1등급이다라고 하면은 상위 4%에 해당하는 학생이다라고 보장을 해주었는데 이제 개편이 되면서 1등급이라고 해도 이제 상위 10% 안에만 드는 학생이라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신 등급 외에도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을 많이 어필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일반고보다는 특목 자사고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목 자사고 준비를 했다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혹시나 조금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만약에 좀 입학을 실패한다고 했을 때 우리 그 특목 자사고를 도전해 보는 것이 소용이 과연 없었던 것일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요. 당연히 모든 도전은 다 이제 남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목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관리 비슷한 경험을 중학교 때 해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보고 면접을 실전처럼 이제 한번 대비해 보는 것을 준비해 보면은 그것을 고등학교 가서 대입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전략은 이제 하다못해 수학, 과학 같은 부분이 선행을 나갔을 때 그 부분이 고등학교 가서 당연히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입에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 탐색 부분도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저학년 때 너는 꿈이 뭐니라고 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깨 너머로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아니면 유튜브든 이런 식으로 들은 부분에서 이제 막연히 멋있는 거 정도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CEO 같은 거요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목 자사를 대비해 보면은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는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연구를 해보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그냥 이제 부모님, 선생님이 무서워서 공부하는 거랑은 이제 학습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고등학교별 이제 필요 선행을 제 주관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는 아니고요. 사실 뭐 모두 아시겠지만 뭐 선행이 빨리 나갈수록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기본 과정은 모든 선행을 충분히 소화했을 때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행을 나갈 때 수학에 대한 특성이 어떻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나가야 될지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리는 했지만 참조만 하시고요. 이거보다 이제 선행이 좀 덜 나갔어도 이제 면접이나 다른 역량이 뛰어나서 붙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붙는 관점보다도 사실은 들어가서 등급을 잘 받느냐 관점까지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이제 채운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가서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크게 대수 파트, 기하 파트, 이제 확률과 통계 파트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부분에 있는 함수, 2차 방정식 또는 뭐 시계 계산 관련된 부분을 일반적으로 대수라고 하는데요. 대수 부분의 특징이 일단 모든 범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대수의 가장 큰 특징이 밑에 학년 게 안 돼 있으면 위 학년 거를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친구를 빨리 선행을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옛날 같은 경우에 과학고 뭐 입시 계획이 이제 언제까지 있는데 그때까지 뭐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빨리 떼야 된다. 우리 아이 좀 빨리 떼주세요. 이렇게 문의 오는 경우가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기하랑 확률 통계를 일단은 조금 패스하고 대수 위주로 보통은 많이 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숙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름방학 특강이라든지 겨울방학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 아이가 패스한 부분이 있다면 꼭 채워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하 파트는 일반적으로 도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기하를 그러면은 못해도 대수가 잘 나오느냐는 이제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이제 고득점 문제들조차 이제 대수 문제에서도 고득점 문제들은 결국은 기하 문제랑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간지각 능력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중등기하 같은 경우에는 3D적인 부분까지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유형 반복으로 어느 정도는 많이 따라잡을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는 주로 이제 경우의 수와 이제 확률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말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석해서 푸는 문제다 보니 문해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과정 공부에 영향이 그나마 좀 적은 편이어서 일반적으로 조금 소홀히 많이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선행을 빨리 나가야 되는 친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대수 위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심고 보통 이제 곁가지로 기하랑 확률 통계를 많이 배치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든 학부모님이든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인지하고 계시다가 이제 방학 때 특강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살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CNC 학원에서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브릿지 수업이라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위주로 이제 주로 배치를 하는데 그 한 타임에 이제 4명 정도 이하로 1대1 과외식으로 수업하는 또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하랑 확률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대수에서 함수 부분이 저는 자신이 없어요. 보통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주말에 브릿지 수업을 활용하시면은 이제 구멍난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선행은 당연히 빨리 나갈수록 좋지만 중간에 이제 구멍이 나 있을 때 그 부작용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간에 학생들이 제대로 하고 이제 제대로 소화를 했는지 또 어떤 부분이 구멍이 나 있는지 보완해 줘야 될 것이 저희 학부모님들과 저희들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반은 대부분 선생님들과 비슷하지만 최소 모든 과정을 2바퀴씩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바퀴 때는 개념 기초 위주로 나가고 2바퀴째 때는 심화 응용 유형 위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심화 응용 유형을 나갈 때는 학생 또는 그 반의 역량에 따라서 문제집을 좀 차별화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첫 바퀴 돌릴 때는 아무리 잘하는 친구여도 좀 그 친절한 문제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바퀴 때는 문제집이 오히려 커리큘럼이 크게 안 나뉘는데 두 바퀴 때는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선정하는 것이 이제 강사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선행 때 그럼 두 바퀴씩 나가고 쭉 선행을 나가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엄마 나 밑에 과정을 까먹은 것 같아 라고 항상 불안함을 표출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보통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빠른 학교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4주 동안 다양한 유형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긴장감 있게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선행 나갈 때는 이게 정확한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오히려 내신 대비하면서 문제를 이제 응용된 문제들 많이 풀다 보니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서야 저는 이해됐어요라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선행의 이제 장점과 단점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명암이 명확한데 선행에서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입시 체제상 조금 이해가 덜 되더라도 일단은 여러 바퀴 돌려서 어떻게든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내신 대비 때 좀 보완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을 좀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는데 결국은 자기 학년 거를 잘하는 친구가 나중에 가서도 잘하지 나는 지금 선행을 많이 나가고 어려운 거를 많이 풀고 있는데 단지 뭐 학교 시험을 좀 못 봐서 이제 좀 자기는 특별히 그 부분만 약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내신 대비를 이제 실전처럼 어차피 중학교 때 내신을 잘 받는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도 내신을 잘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신 때도 이제 진지하게 준비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줄노트를 좀 이용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차분하게 필기하는 연습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좀 남학생들 중에 필기를 좀 잘 하지 않고 눈으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또 오답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친구들은 차분하게 푸는 연습을 하면 효과가 좋은데, 근데 또 아시다시피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요새 어머님들은 옛날 어머님들과 다르게 우리 아이가 혹시나 이제 사춘기가 올까봐 이제 좀 걱정하시고 섬세하게 좀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좀 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좀 옛날에 비해서는 학생들을 좀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좀 푸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 파트는 사실 줄노트에 필기하기가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푸시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도형 파트는 이제 줄노트에다 풀게 하면 일일이 다 또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반발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도형 파트 할 때만큼은 제가 조금은 유도리 있게 조금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의 중요성도 저는 강조하는 편인데요. 특히 이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멘탈이 약한 친구들이 평상시에는 너무 잘 보는데 학교 시험을 좀 망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약간 유약한 여학생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전처럼 이제 시간을 재보면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멘탈을 좀 흔들려고 어려운 문제를 앞에 모아서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화구를 계속 주면서 시험을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번 이제 아이가 자기가 집중해서 100점 맞는 거를 한번 이제 터득해 보면 그 뒤로는 쭉 100점을 잘 맞는데, 근데 아쉽게도 또 한 번 그 100점 맞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린 친구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조금 격려도 해주고 스스로가 내가 분명히 평상시에 풀 줄 아는 문제인데 왜 실전만 가면은 내가 못할까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고찰해보고 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 중학교 때 미리 겪어야지 고등학교 가서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오히려 한번 그렇게, 그래서 저희 반에 실제로 얼마 전에 여학생도 자기는 이번에 시험은 뭐 95점을 맞았었는데 자기는 중학교 1학년 맨 처음 시험을 65점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한번 그때 자기는 멘탈이 한번 깨져봐서 이제는 웬만한 시험이 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어릴 때 노출이 돼야지 그 고등학교 가서 이제 오히려 한번 그렇게 슬럼프가 오면은 타격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시험 하나가 틀리더라도 스스로 되게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고 이런 연습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것이 이제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하늘에 맡긴다라는 뜻인데, 이때 이제 그러면 하늘에 맡길 거니까 이제 대충 하자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하늘의 뜻이니까 이제 후회가 없을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도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면은 이제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CNC를 선택해 주시면은 후회 없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저의 이제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